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 있는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4월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 옆에 뭔가 좀 허전하지 않으시나요? 무국 선생님이 오늘은 제 옆에 안 계세요. 원래는 저희가 1시간 동안 길게 정말 풀 영상으로 방송을 했는데요. 이 녹화가 안 됐어요. 영상이 날아가 버려가지고 선생님께서는 또 뒤에 일정이 있으셔서 호련히 떠나가 버리시고 저 혼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과 고민과 궁리를 한 끝에 제가 들었던 그 1시간의 알짜배기들을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자 혼자 이렇게 문을 열었습니다. 평상시에 또 선생님과 함께 티키타카로 주고받았던 내용, 오늘 정말 재밌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여러분들께 그냥 다음 주에 할게요 라고 하기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서 준비한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주말 저와 함께 채널 고정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전해드리는 내용은요, 시장의 이슈와 함께 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뷰를 중심으로 전달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함께 참고하시면서 좀 전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방송은 4월 28일 목요일에 진행이 됐는데요. 일전에 우리가 4월 28일 목요일에 굉장히 중요한 디데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물량이 나오고요. DLEC 그 무상증자 그게 꽂히는 날이잖아요, 계좌에. 그리고 이제 4월 28일을 기점으로 시장의 움직임이 좀 많이 변화할 거다라는 얘기를 전달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장이 문을 열고 나서 오늘 대형주 위주로는 역시나 좀 약세 움직임을 보였지만 건설주들이 상승세를 좀 많이 나타내주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나 목요일장 기준으로 대림건설이 가장 크게 상승을 했고요. DLENC가 3% 정도 반등을 보여줬어요. DLENC 주가 움직임을 체크를 해보면 우리가 그동안 DLENC를 보면서 이 종목은 무상증자 이후의 움직임이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줄기차게 하락을 하다가 오늘 좀 지지선에서 3% 정도 반등에 나서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움직임이 어떻게 될까 얘기를 해봤는데 DLENC 주가 움직임은 앞으로 건설주의 움직임과 함께 봐야 된다.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DLENC 차트를 한번 제가 펼쳐서 봐볼게요. DLENC 지금 일봉상호의 움직임으로 보면은 3월 25일 이후로 주가가 조금 힘을 내지 못했어요. 그때 고점을 기록을 하고 나서 배당락하고 지금 주가가 4월 27일 기준으로 종가 59,800원까지 빠졌었거든요. 근데 목요일장 기준에 61,000원을 다시 한번 회복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무상증자 이후로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상승 탄력을 받아가게 될지 체크를 해봐야 한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자, 건설주는 사실 우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던 섹터예요. 아파트 3대장이 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건설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한동안 하반기에 좀 부침이 좀 있었던 섹터가 또 건설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근데 또 최근 들어서는 건설 건자재 이쪽으로 좀 더 확산을 해서 SOC 모멘텀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4월 28일 디데이로 잡으면서 이제 시장의 대형주, 중소형주 위주로 좀 나눠서 보면 시장은 이제 이슈, 테마 위주로 흘러가야 한다라는 얘기였어요. 특히나 그 중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봤던 건 모멘텀인데요. 각각의 이제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각각의 그런 건설 경기를 어떻게 해나갈지, 뭐 어떤 사업을 할지 이런 국정 과제를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4월 27일자로 균형발전 지역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선생님께서 카페에 올려주신 내용을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과 부산 이렇게 대도시 위주로 체크를 해나갔습니다. 특히나 서울특별시 위주로 보면은 더 넓어지는 서울 미래지향적 도시공간 창출, 그리고 두 번째 공약이 내 집 있는 서울 주택공급 대폭 확대, 세 번째 공약이 금융허브 특구로 스타트업 메가서울, 네 번째가 스마트 미래도시, 다섯 번째가 K컬처 허브 서울, 여섯 번째가 자연이 함께하는 서울, 일곱 번째가 따뜻한 일상의 서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서울시장 선거가 있어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런 부분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통령이 구상을 하고 있는 방향, 이 당선인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앞으로 5년의 방향은 서울과 관련해서 다양한
건설 경기가 활성화될 거다라는 부분이에요. 특히나 이 건설에서는 저희가 이 더 광역도시권으로 넓어지는 그런 건설을 얘기를 했어요. 특히나 용산, 여의도 이쪽으로 이렇게 좀 넓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건설 경기하면 최근에 이렇게 지하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서울에서도 지상을 넘어서 지하로 조금 더 상권을 확장시키는 움직임이 나타날 거다라는 얘기였는데, 마치 이제 서울에서 IFC가 생기고 더현대 서울이 나타나고 그 밑에 이제 무빙워크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가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가의 느낌이 확산이 되면서 생활권이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오는 그런 게 형성이 될 거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여기에 뭐 지하로 트램이 다니고 사람도 같이 다니고 그렇게 만들어질 거다라고 하시면서 현대로템 언급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확산을 해 나갈 거고, 재개발, 재건축, 주택 관련 각종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또 리모델링 관련된 수혜주, 뭐 대림 비엔코를 언급을 했었어요. 대림 비엔코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림 산업에 관련된 종목뿐만 아니라 건설 건자재 섹터가 상승을 할 때도 상대적으로 좀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림 비엔코 차트를 확인을 해보면 최근의 움직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언급을 했던 거 이게 거의 한 1시간 가까이 됐을 때 대림 비엔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대림 비엔코 나온 김에 차트를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일봉상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지금 이게 차트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동평균선 좀 밀집해 있고 5일선, 11선, 21선 가까이 이제 정배열 상태로 좀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가 부근으로 봤을 때는 지난 2월, 3월 그때 뭐 6,400원대였는데 지금 7,860원대 가격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봉상의 움직임으로 보면은 거의 지금 가격대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월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움직임이 그리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라서 혹시 건설 건자재 섹터에서 순환을 노리신다면 대림 비엔코도 관심 종목으로 두시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대표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건설 건자재 하면서 또 얘기가 나왔던 게 KCC, LX 하우시스였어요. KCC 같은 경우는 이 창호 보면은 KCC 건설 이렇게 써있잖아요. 옛날에 이게 차인표 아저씨였나? 옛날에는 그 누구죠? 장보고로도 나오고 왕건이었던 아저씨 최수종도 광고를 했었고, LX 하우시스인가? 무튼 이렇게 대형 간판 스타들이 KCC랑 LX 하우시스 광고를 했잖아요. 그때 LG 하우시스였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건설 건자재 관련해서 관심 있게 보자라는 언급을 했었는데, 특히나 LX 하우시스나 이 KCC 건설 같은 경우는 이 건설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렇고 건설이 조금 더 규제를 강화하면서 자재를 더 좋은 걸로 쓰게 됐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단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그 올라간 단가만큼 건설 비용을 일반 구매자들,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 전가를 시키겠지만 그래도 일단 그걸 써야 되니까 가격이 오를 거다, 뭐 조금 수혜가 예상된다 하면서 LX 하우시스랑 KCC 함께 보자라고 언급을 해드렸어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막 혼자 말하다 보니까 막 생각도 해야 되고 내용도 막 이제 막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야 되고 다음 것도 봐야 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앵커 출신은 약간 그게 있어요. 오디오가 비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말을 계속 끼워놓는 것 같아요. 언젠가 이제 하다 보면 편안해지는 시점이 올 텐데 여러분들께서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은 또 그런 얘기를 나눴었고요. 그 외에 한강 수상문화 공간 조성 이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는 그 한강 르네상스가 다시 될 거다 그러면서 한강 문화 공간을 조성할 거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때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있으실 거예요. 세빛둥둥섬. 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일 때 세빛둥둥섬 하면서 둥둥둥 떠내려갔다고, 이거 제대로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여기서 한강 수상문화 공간을 조성한다라는 게 서울시에 대한 당선인의 뷰지만, 이와 관련해서 한강이 또 다른 문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면서 조금 더 새로운 상권들을 만들어 나갈 거다. 그러면서 여의도, 여의나루,
용산 이쪽이 조금 더 집중될 거다라는 얘기로 확산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대표님하고 얘기는 따로 하지 않았지만 미세먼지 감축도 있네요. 자율주행 등 미래 교통수단 기반 마련하겠다라면서 스마트 미래도시 서울에 대해서 당선인이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항상 말씀을 하셨던 현대로템, 현대그룹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고 앞전 시간에 현대로템 말씀을 드리면서 대표님이 선생님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로템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얘기가 좀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해서 현대로템의 관련이 맞고 현대오토웨버를 보자라고 했던 건 정의선 거버넌스 관련해서 지금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하는 과정에서 구주 매출로 해서 돈을 끌어당기려고 했던 게 어그러졌으니 이건 어차피 안 될 것 같고 다른 쪽으로 파이프라인을 뚫어가지고 돈을 만들 것 같은데 용산하고 관련이 있는 현대오토웨버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현대그룹에서 살펴보자면 정의선 거버넌스 관점에서 현대오토웨버가 현재로서는 매력도가 좀 있다라는 말씀이셨대요. 그러니까 현대로템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상관이 없어. 이거 끝이야. 이게 아니라 이런 사고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현대오토웨버와 현대로템 사이에서 지난 시간에는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 얘기를 했었어요. 서울 다양한 얘기 속에서 이제 서울은 건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포인트가 되어 있고 GBC 타워가 건설이 완공이 되면 그 밑에 교통 허브? 이런 거 만든다고 하잖아요. 교통 사람들 오가고 자동차 오가고 그래서 그런 게 지하로 또 들어가면서 지하 건설과 관련된 부분을 체크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하 하면은 또 항상 나온 게 특수건설 뭐 그런 거잖아요. 동아지질 그래서 지하화와 관련돼서 다양하게 서울시가 개발을 해 나갈 거다. 다만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땅이 이제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뭐 건설 섹터에서도 건자재 뭐 그런 쪽 시멘트 뭐 이런 쪽으로 나눠서 봐야 되는 게 주택 공급보다는 다양한 이런 상업시설 이런 거를 만드는 쪽으로 서울시가 조금 더 나아갈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서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은 떠난 게 부산이에요. 부산하면 지금 4월 28일 기준으로 가덕도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부산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거를 유치하려면 가덕도 신공항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신공항 빨리빨리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가덕도 신공항이 지금 예타 면제 됐는데 2025년에 착공을 시작을 해서 2035년에 개항이 목표래요. 근데 부산 세계 박람회가 2030년이잖아요. 5년 갭이 있는 거예요. 30년에 이걸 유치를 하려면 우리 가덕도 신공항이 있으니까 이런 모멘텀으로 우리는 조금 더 이걸 유치할 때 힘을 받으려고 했는데 어그러진다 이거죠. 근데 이제 좀 나라에서 했을 때는 2035년이 목표야 라고 하니까 이 정도 갭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이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뭐 다양한 시도나 노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가덕도 신공항은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35년에 개항을 목표로 13조 7천억 원의 돈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영화금속과 부산산업 고려제강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여기서 차트 체크를 같이 했었어요. 영화금속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4월 28일 목요일에 저희가 녹화를 해가지고 시차가 조금 발생할 수 있어요. 하루 정도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월 28일에 영화금속이 그러니까 27일 화요일에 시간외에 움직임이 좋았잖아요. 4월 28일에 개장을 하면서 시가 15% 상승 출발했고요. 고가에 22% 상승하면서 2,075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저가는 1,685원까지 빠지면서 0.59% 하락을 했고요. 종가 1,73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선생님께서 주신 전략은 영화금속 같은 경우에는 2,000원대에서 수익 실현해서 1,700원대 껴놔라 였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시장에서 현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됐다라면서 추가 매수는 1,500원대 오면은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혹시 대응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1,500원대에서 신규 매수도 가능한지 여쭤봤는데 그 정도에선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혹시 영화금속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함께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화금속과 다르게 상한가에 안착한 고려제강이라는 종목도 짚어볼게요. 고려제강. 자, 고려제강은 상한가 들어갔어요. 영화금속은 상한가 못 들어갔는데 고려제강은 상한가 쭉 들어갔죠. 시가 1% 상승 출발해서 고가 29% 상한가 들어가서 상한가를 쭉 지켜냈는데 이게 오후 1시 기준이네요. 1시 9분에 상한가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상한가 들어간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데드라인을 높여나가면서 대응을 해보자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하실 때 사실 그게 되게 힘들잖아요. 언제 수익을 실현할지, 뭐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부려도 될지. 근데 일단 상한가가 무너지면 일부 비율은 수익 실현 해 놓으셔야 다음에 나머지도 뺄 수 있어요. 이거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못 빼면은 한 주도 못 팔면 못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팔아야 이게 팔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제가 목이 조금씩 잠기고 있어요. 1시간 좀 넘게 1시간 10분 정도 방송을 하고 어떡하지? 멘붕이 온 상황에서 다시 바로 했더니 목이 좀 상태가 좋지 않죠. 그래도 여러분들 궁금하실 테니까 이 깨알 같은 정보 제가 열심히 복원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고 나서 부산 하면은 제일 핵심되는 거 부산산업 봐야 된다라는 얘기였는데요. 부산산업은 품질주 성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5만 원을 돌파할 경우에 우리가 그때부터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산 관련해서 가덕도 신공항이 상승을 했는데 관련주가 부산산업이 상승을 안 했으니까 이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진짜 답답할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사실 답은 없는데 언급을 해주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부산산업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표님께서 좀 길게 보자고 늘 말씀하셨던 종목이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15만 원을 같이 이제 차트로 보니까 이게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좀 때려 맞았던 자리네요. 이게 2021년 7월에도 15만 원 선, 15만 원 정도에서 이제 하락을 했고 2020년 4월, 뭐 2019년 9월 이쯤도 거의 한 15만 원 선에서 좀 내려갔어요. 좀 때려 맞아가지고 15만 원을 돌파하면 이제 그 다음 목표선까지 좀 보기 좋을 것 같다. 20만 원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매물 소화를 어떻게 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아, 지금 뭐 이동평균선으로 봤을 때는 뭐 타고 올라가다가 오늘 약간 그래도 음봉으로 내려왔는데 앞으로 움직임 보실 때 부산산업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산 하면서 또 KNN 정치 관련주로 언급을 했습니다. KNN 하면은 디지털조선, KNN, IMBC 같이 보는데 옛날에는 정치 시즌이 오면, 선거 시즌이 오면 정치 테마주 그리고 방송 관련된 종목들이 막 상승을 했어요. 작년인가? 작년에도 디지털조선이 엄청 상승을 했었죠. 근데 올해는 KNN이 영 힘을 못 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KNN 같은 경우는 부산에 있는 방송국이지만 그 파이가 크지 않고 거의 1000에서 2000 정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 종목은 때가 왔을 때 수익을 실현하는 종목이고 매수하는 규모 자체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그리 클 수가 없는 종목이니까 테마성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볼만한 종목이라는 거 꼭 확인을 하시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하고 서울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부산 역시 가덕도가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고요.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해서 이 포인트가 가덕도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울과 부산 이 두 도시를 봤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또 어디로 여행을 떠나가 볼까요? 했더니 인천 말씀을 하셨어요. 인천은 사실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또 여쭤봤더니 GTX 신설과 관련돼서 그 부분을 모멘텀으로 볼 수 있다라는 언급을 주셨네요. GTX 관련해서 우리가 또 당선인에 따라서 뭐 어떻게 될지는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그 음성이 있으니까요.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이제 인수위 자료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이 서울과 부산,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계속 있어요. 울산광역시, 세종자치구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다 보면서 어떤 것들이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건설이잖아요. 다 건설. 근데 이 건설에 복합적으로 이제 교집합이 많아지는 게 지하화였어요. 지하화. 특수건설, 동아지질 이러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동아지질하고 특수건설 비슷하게 보신다고 하셨어요.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움직임들이 갑자기 딱 상한가감이 나와줘야 그 부분에서 이슈가 나타날 수 있을 거다. 동아지질도 움직임이 그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좀 함께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산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이 용산 꼭지가 아마 제 기억에 서울에서 한강, 용산, 여의도, 여기를 엮는 그 클러스터 말씀하시면서 서부 T&D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 지인분이 서부 T&D 4,000원대에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와 엄청 부러워요 이랬는데, 그분 2만원 되면 판대요. 그래서 제가 2만원 안 올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 영상에서 장난도 많이 치고 했는데 그 부분이 없어져가지고 정말 아쉬워요. 서부 T&D 지금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진짜로. 이 4,000원대 샀다고 하신 분은 정말 엄청난 행운인 것 같아요. 2020년 3월에 3,500원까지 빠졌었는데 이게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이걸 샀지. 그쵸? 우리 다 생각을 하는 거지만 뭐 아쉬워서. 일단 서부 T&D 같은 경우는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하셨어요. 이 서부 T&D 용산에 있는 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고, 또 용산 개발하면은 한동안 좀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았었기 때문에 흐름 보실 때 그 용산 관련된 뉴스들하고 계속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부 T&D 2010 몇 년도? 그때 되게 관심을 가졌었는데 거의 한 7,000원대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손해다 하고 정리를 했는데 지금 뭐 10,000원까지 갔으니까, 물론 그때는 3,000 얼마까지 빠진 걸 못 버텼을 거예요. 못 버텼을 것 같아. 이상하지 않아요? 주식은 내가 못 버틸 것 같아가지고 손절하고 나중에 몇 년 있다 보면 엄청 상승해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동안은 안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참 버티는 게 믿음이기도 한데 솔직히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그걸 이겨내야 돈이 되지만 이상하게 이겨냈다고 해서 수익이 항상 보장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불안한 마음 속에서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서울, 부산, 인천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시장의 이슈들로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대형주 장세에서 왜 자꾸 소외를 받는지, 왜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하지에 대한 얘기였는데,